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라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최능건입니다. 오늘은 SK텔레콤의 인적 분할에 대한 자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적어놓은 것처럼 그 자사주 전량 소각과 SK와의 합병 가능성 차단이라는 부분을 좀 하이라이트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그 인적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14일에 그 공시를 통해서 인적 분할을 공식화했고요. 인적 분할의 방식은 기존의 통신사와 그리고 투자 전문 회사로 할 수 있는 신설 회사로 인적 분할을 하는 방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예상된 방식이고요. 추진 예상되는 일정은 6월 달에 이사회를 개최를 하고 그 8월에서 9월 사이에 주총을 개최한 이후에 11월에 분할 및 재상장이 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SK와의 합병을 당분간은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인적 분할의 목적을 SK텔레콤의 그 투자회사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하이닉스를 가져오기 위한 목적이다. SK 측에서 그렇게 좀 예상을 했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배주주가 주식을 두고 있는 모회사랑 그리고 SKT 중간 지주회사가 자회사라고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합병을 하게 되면 밸류에이션 측면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SK텔레콤의 중간 지주의 그 전체적인 잠재력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들을 좀 누르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 없을 거다라고 밝히면서 관련된 우려를 제거를 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특히나 그 저희 하우스에서는 이보다 더 나아가서 SK와 SK텔레콤의 신설 회사 간 합병 가능성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일단은 좀 전제가 깔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전제는 요 자사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SK텔레콤은 약 12%의 자사주를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주가치 재고라는 측면을 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도 이번에 인적 분할 관련해서 만약에 주총에서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시기를 이제 완전히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주주가치 측면에서 자사주에 대한 전량 소각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소각 작업을 분할 전에 한다면 그러면은 당연히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EPS가 상승할 거다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하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에는 하나 더 숨겨진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자사주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자사주는 언제든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는 SK는 SK텔레콤의 신설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현재 26.8%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일 수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향후에 진짜로 SK랑 SKT 신설회사가 합병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주총을 조금 더 쉽게 통과시킬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대주주의 지분 희석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주장한 것처럼 만약에 자사주를 전량 소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인적 분할 후에 추가적인 개편 작업이 없을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분할 후에 SKT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의 체제는 뭐 이런 형태로 확정이 될 겁니다. 이런 형태로 확정이 돼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는 거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확정이 되면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와 이 회사가 합병을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SK는 SKT 비통신 신설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26.8에서 끝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이 모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높고 그 다음에 최태원 회장의 지분을 희석시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엄청나게 낮게 합병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SKT 주주들이 당연히 반대를 할 거고 26.8%라는 지분은 워낙에 낮은 지분율이기 때문에 이 합병에 대한 주총을 뭐 이쪽에선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통과가 안 될 거라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제 시장의 일부 투자자들이 예상을 하는 것처럼 SK랑 SKT의 이 비통신 회사가 합병을 한다라고 전제를 하려면 자사주는 소각이 돼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자사주를 활용해서 지금의 26.8%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요 비통신 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끌어올려야지만 언젠가 합병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전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 발표가 있었을 때 당분간 없을 거야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사주 소각이 정말로 병행이 된다면 그러면 아예 합병이 없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분할이 되면 일단은 이제 신설회사랑 존속회사에 대한 가치를 계산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 신설회사에 대한 가치는 약 요 정도 사이에서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주회사에 대한 평균적인 할인율은 조금 비싼 회사는 50%, 그 다음에 싼 회사는 60% 정도의 할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략 그 투자 자산에 대한 가치를 31조 원 내외로 갖고 있는 SKT 신설회사에 대한 가치는 할인율에 따라서 12.7조에서 15.9조 정도의 시가총액에 형성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이 중간 지주만의 투자 포인트를 발굴을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소재 회사를 인수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 회사만의 독특한 투자 포인트를 발굴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초반에는 요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요 비율까지, 요 정도의 시가총액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회사에 대한 가치는 배당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회사는 결국은 통신회사, 그리고 지금 SK텔레콤이 약 7,150억 원 정도의 배당을 지급하는데 이거를 전량 다 사업회사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가져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 7,150억이라는 배당을 기대배당 수익률 5%로 환산을 하게 되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14.6조 원 정도.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4% 정도의 기대배당 수익률까지 고려한다면 그럼 예상 시가총액은 18조 3천억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분할이 되게 되면 일단 그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요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 그리고 가장 공격적인 시나리오는 한 요 정도 수준의 그 시가총액 사이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한 26조 원 정도에서 좀 공격적으로 본다고 하면 32조에 33조 정도 수준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SK텔레콤의 시가총액이 약 24조 원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한 10%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의 업사이드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SK텔레콤은 이 분할이라는 이벤트 자체가 상당히 주가에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현대중공업의 사례, 그리고 효성의 사례, 두산의 사례, DL의 사례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는 거는 분할 전과 분할 후의 시가총액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분할 후에 일반적으로 히든 밸류가 발굴이 되면서 시가총액에 반영이 되면 그럼 주가는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정도까지가 오늘 SK텔레콤 분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추후에 실제로 이제 저희가 전망한 것처럼 6월 달에 인적 분할 공시를 하게 되면 이 공시에 대한 디테일을 보고 추후에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